며느리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답을 떠올리실 겁니다. 돈을 잘 쓰는 시어머니,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시어머니,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며느리에게 사랑받는 시어머니들에게는 분명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69이 된 은퇴 교사 박정순입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고, 은퇴 후에는 집에서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교단에서 수십 년을 버틴 저도 며느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서툴러지곤 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야말로 진짜 결혼 생활의 또 다른 시작이더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은 시어머니와도 하는 것이다라는 말. 저 역시 언젠가 제 며느리 지영이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참 씁쓸했죠. 특히 손주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이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집안의 큰 행사라 제가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준비한 음식을 보는데 제 눈에는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더군요. 싱겁지 않을까, 손님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간장 조금만 더 넣으면 맛있을 텐데 저는 좀 더 붙여야 하지 않나 하고요.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이건 이렇게 해야 더 맛있지 않겠니? 그 순간 지영이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별 뜻 없이 말했지만 지영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잔치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영이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돌처럼 그녀 마음에 떨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라 믿었는데 그게 상처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늘 옆에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교사 시절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걸까? 남편은 잔소리 좀 줄이라고 했지만 저는 제 방식이 맞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단에서는 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정작 제 며느리에게는 그걸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말은 잘하면서 행동은 따르지 못한 제 모습이 참 부끄럽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30이 넘은 청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땐 선생님이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힘들 때 선생님이 조금만 더 믿어주셨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굳어진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시어머니가 되자고요. 손주 돌잔치 이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제게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음식이나 살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이후에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괜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억울함 뒤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교사 시절 습관처럼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했던 방식이 그대로 며느리에게 옮겨간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교단에서는 늘 아이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를 믿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며느리에게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였던 거죠. 며칠 뒤 지영이가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도 제 눈에는 보이는 게 많았습니다. 국이 조금 싱겁지 않을까? 반찬의 간이 조금 덜 된 것 같지 않을까? 예전 같으면 바로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맛 좀 보실래요? 제가 간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간섭을 줄이자 오히려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다가온 겁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맛있네. 내가 한 그대로가 좋아.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저 대답이 진심으로 들릴까? 하지만 지영이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 내가 괜히 간섭하지 않으니 며느리가 더 편해하는구나.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걱정보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매일 전화를 해서 뭐 하냐고 묻거나 집안일 하나하나 간섭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내 방식을 믿는다는 태도가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이자 감사로 다가간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하든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며느리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지영이가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순간마다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서로가 믿음을 나누는구나 싶었죠. 여러분,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믿어주는 건 제가 며느리를 먼저 믿어줬기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사실 첫째 며느리 지영이와 둘째 며느리 수진이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그저 제 경험과 기준을 며느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처음 집안일을 할 때도 제 방식대로 가르치려 들었죠. 제가 해온 게 정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둘째 며느리 수진이를 맞이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지영이는 깔끔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해내는 성격이었죠. 제가 집안일에 대해 한두 마디 하면 금방 이해하고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역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굳게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아이였죠. 집안일을 할 때도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양념을 눈대중으로만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구석구석을 꼼꼼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대충 할까? 어느 날은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하지만 간신히 삼켰습니다. 제가 지영이 때 했던 말이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두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교사 시절 아이들을 대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성격이 다 다른 아이들을 한 줄에 세워놓고 같은 기준으로만 평가하던 제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어떤 아이는 늘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아이는 늘 꾸중만 들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며느리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 한 사람의 개성을 보지 못하고 내 틀에만 가두려 하고 있네. 며칠 후 수진이가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싱크대 밖으로 조금 튀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저 물걸레를 가져와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러자 수진이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서툴렀죠. 그래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 서툴러도 괜찮아. 너도 내 삶이 있잖니.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서자 수진이가 저를 더 편하게 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우리 집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대하지 말자. 한 사람의 인격체로 개성이 있는 개인으로 존중하자.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청소를 조금 대충 하든 음식 간을 대략 맞추든 그게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수진이가 자기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후 수진이는 제 앞에서 더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저를 피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 농담도 하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니까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재단하려 하면 결국 벽만 생깁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대하면 오히려 다가오고 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잖아. 너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었잖아. 그 마음을 잊지 마라. 그 다짐 이후 제 삶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은 지금 생각해도 참 정신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제 옆에서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고 또 제 위의 시어머니에게서 배워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지영이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죠.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지영이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부엌에서 지친 표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해내야 진짜 며느리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경숙이가 무심코 한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 때 차례 안 지내고 며느리들 그냥 쉬게 해. 음식은 간단히 하고 힘들면 사서 먹기도 해. 그러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을 그렇게 치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늘 며느리에게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혹시 그게 며느리 마음에 깊은 짐이 된 건 아닐까가? 혹시 지영이가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아닐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영아, 이번 명절에는 음식 간단히 하자. 힘들면 그냥 시켜 먹어도 돼. 너희끼리 편히 쉬어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지영이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아,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한마디였구나. 몸으로 하는 수고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웠던 거구나. 명절 당일 저희 집 풍경은 전과 달랐습니다. 전을 수십 장씩 붙이느라 부엌이 연기로 가득 차는 일도 없었고, 밤새 무릎이 쑤시도록 설거지를 반복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 아들들이 함께 장을 보고 간단한 음식을 차리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이란 게 결국 이렇게 다 같이 웃는 날 아니던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데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번 명절은 정말 즐거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긴장하고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편해야 나도 편하지 않겠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느리가 편해야 나도 행복하구나. 그날 이후 저는 명절마다 같은 말을 꼭 했습니다. 이번엔 편히 쉬자. 힘들면 줄이고 간단히 해도 괜찮아.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던 말이 이제는 당연한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절에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수십 가지의 음식을 완벽하게 차리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시어머니의 한마디라는 거요. 괜찮다, 힘들면 쉬어라라는 말이 며느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며느리들의 얼굴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얼굴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기대와 부담이 뒤섞인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한마디라는 것을요. 그 후로 우리 집 명절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날이 되었죠. 저는 매번 생각합니다. 아,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제 안에서 또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저 며느리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주는 작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릴 적부터 집안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든 아니면 소파에 드러 누워 만화책을 보든 집안일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저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아들이니까 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영이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혼자 치우는데도 제 아들은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그러나 며느리 앞에서는 아들 편을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생을 많이 시켰으니까 너희 남편은 좀 쉬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지영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본 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허리를 붙잡으며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아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는 그렇게 소파에만 붙어 있으면 어떡하니? 지영이가 혼자 얼마나 힘든데. 내가 나서서 도와야지. 순간 지영이 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집안일은 아내만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아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도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지영이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 합니다. 설거지를 함께 하거나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들에게도 공정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한때 며느리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싼 가방을 사주기도 하고 옷을 사서 안겨주기도 했죠. 물론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감동받은 순간은 선물을 줄 때가 아니라 제가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손주 둘째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전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한마디로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졌던 기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잔치가 한창 진행될 때 저는 일부러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영이가 음식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예전처럼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뒤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오늘 덕분에 잔치가 참 따뜻했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덕분에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되었던 돌잔치가 이제는 서로에게
감사와 행복을 확인하는 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바뀌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돌아보면 제가 며느리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기,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명절에 배려하는 한마디, 아들도 공정하게 대하기, 그리고 선물보다 진심 어린 말. 이 5가지를 실천하려 애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사실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특권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존중, 배려, 공정함,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며느리도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니 관계가 자연스럽게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자기 전에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며느리에게 서운하게 한 말은 없었는지, 칭찬해 줄 만한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다음 날은 작은 말이라도 건네려 애씁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있어 참 든든하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 가족의 관계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도 저처럼 따뜻하게 채워질 겁니다.